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를 추진하면서 상대적으로 입지 여건이 떨어지는 외곽 지역 매수세가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조만간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할 방침입니다. 디딤돌은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 이하 주택을 매수할 때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2%에서 3%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정책 지원입니다. 신혼부부는 최대 4억까지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근 가계대출 문제가 심각해지고 대출 잔액이 계속 늘면서 수도권 디딤돌 대출의 LTV를 최대 70%로 조정하고 소액 임차 보증금도 대출금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기준 5,500만 원이 대출 한도에서 빠질 전망입니다. 또 9월부터는 DSR 2단계를 시행하면서 수도권은 1.2%의 가산금리를 더하고 있습니다. 가산금리를 올리면 연간 납부해야 하는 이자 부담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출 한도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강력한 대출 규제 여파는 수도권 외곽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 등에서 안산시 안산레이크타운 푸르지오 단지에서 전용 84타입이 8억 9천만 원에 팔리면서 지난 7월 거래 가격 10억 4천 대비 1억 5천만 원 내렸습니다. 인근 중개사는 대출 규제로 주택시장 분위기가 꺾이고 있으며 디딤돌 대출 규제까지 시작되면 주변 단지들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세가 대출 한도에 걸쳐 있기 때문에 대출 한도 축소만큼 하락이 불가피하고 거래가 뜸해지면서 문을 닫는 중개업소도 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산시 상록구 그랑시티자이 전용 84타입도 최근 6억 8,700에 거래됐습니다. 지난 7월에 10억에 팔리던 단지가 3억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인근 그랑시티자이 2차 전용 84타입도 6억 8천으로 가격이 내리고 있습니다. 상록구 중개사는 대출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이 타격을 받고 있다며 매수 문의가 끊기다 보니 매물 호가도 1,000만 원씩 내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장에는 매수세가 사라지면서 아파트 매물만 쌓이고 있습니다. 아실 자료 등에서 안산시 매물이 2,387건으로 DSR 2단계가 시작되기 직전 대비 10% 가까이 늘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연소득 2억 5천만 원인 세대에서도 아이를 낳으면 신생아 특례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제한 규제를 해제하는 셈입니다. 우체국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며 시장에 큰 충격이 될 전세대출 DSR은 내년 이후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또 KB국민은행이 갭투기 수요가 활용할 수 있는 조건부 전세대출을 11월부터 시작하는 등 가계부채 억제 방안과 반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신규 저출생 대책 등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신생아 특례대출 수요자들은 소득 상한 기준을 3년간 최대 2억 5천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평생 한 번뿐인 특별 공급 당첨 기회를 출산 세대는 한 번 더 받을 수 있고 대신 당첨된 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신혼특공에서는 청약자의 혼인 이전 당첨 이력을 따지지 않으며 무주택 자격도 모집 공고 기준일에만 충족하도록 완화할 방침입니다. 우체국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는 은행 대리업 제도를 추진합니다. 지방 등 은행 방문이 어려운 분들의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은행법 개정이나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이 활용될 전망입니다. 전세대출 DSR 도입 추진 관련 소식도 나왔습니다. 금융위원장이 최근 전세대출 DSR 도입이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상환여력 내에서 대출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시각에는 변화가 없으나 무주택 실수요자까지 제한을 받아선 안 된다는 뜻입니다. 위원장은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전세대출 DSR 도입을 검토했지만 실제 실행에 옮기기는 굉장히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또 연간 업무 계획에 전세대출 DSR을 적용한다고 했던 것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가 당시 검토라는 단어를 쓴 데는 이유가 있다며 만일 도입한다고 해도 굉장히 또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갈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2년 연속 세수 펑크 상황이 확실시되면서 외평기금과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낸 돈까지 끌어다가 빈 곳간을 메우기로 했습니다. 지방정부에 나눠주는 비용도 삭감하며 예정된 사업에도 돈을 쓰지 않는 사례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시장에선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급증하고 성장률도 쇼크 사태를 맞은 상황에서 정부가 꼼수 대책에만 의존하면서 경기 대응 여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기재위 종합감사 등에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에서 최대 16조 원을 끌어오기로 했습니다. 특히 외국환 평형기금에서 가져오는 비용이 최대 6조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기재부 장관이 세수 결손 관련 외평기금 활용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으나 불과 한 달 만에 해당 의견을 뒤집은 셈입니다. 외평기금은 환율이 불안해지면
원화를 사고 팔면서 시장을 안정시키는 일종의 비상금으로 환율을 방어하는 외환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외평기금을 세수 결손을 충당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 끌어다 쓰는 주택도시기금도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지원 등을 위해서 주택청약저축액 등으로 조성하는 비용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도 최대 3조 원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정부가 최대 9조 원 규모의 예산은 당초 편성 계획과 달리 사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연말까지 경기 둔화 등에 대응할 비용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회계적으로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 상황일 뿐 현재의 기금 돌려막기가 정부의 재무 상태를 좋게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채무 상황도 내년에 처음으로 1,2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재부 장관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정부 내 가용 재원을 활용하고 있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각종 기금 돌려막기로 버티는 셈입니다.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야 할 돈도 6조 5천억 줄이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본청약 분양가격이 사전 청약 대비 20% 이상 오를 전망입니다. 최근 몇 년간 공사비가 크게 상승하면서 분양가 인상 요인이 되고 있으며 당장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성남 금토지구 등 공공분양 현장에서도 최소 수천만 원대의 본청약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다던 공공분양의 가격 메리트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LH는 최근 사전청약 진행 현장 중 본청약 일정이 지연된 경우 사전청약 공고 당시 안내한 본청약까지의 가격 상승 요인을 분양가에 반영하고 대신 지연기간만큼의 분양가 상승 요인은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했습니다. 3기 신도시 최초로 본청약을 진행한 인천 계양도 LH가 비용 상승분의 일부를 부담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체감하는 가격 상승폭은 과도하다는 의견입니다. 인천 계양은 지난 2021년 7월에 사전 청약을 진행했고 당시 본청약 예정 시기를 2023년 10월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본청약은 1년 가까이 늦어진 올해 9월에 공고문이 나왔고 추정 분양가 대비 최종 가격이 최대 18%나 상승했습니다. 사전 청약 당첨자 중 절반에 가까운 인원들은 본청약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LH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본청약 예정 시점까지의 기본형 건축비 상승분을 최종 본청약 가격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본형 건축비는 국토부가 고시하는 항목으로 분양가 산정의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결국 인천 계양이 기본형 건축비 상승분을 모두 반영했으면 분양가격이 26% 이상 올라야 하지만 가격 상승을 최소화하면서 18% 수준만 인상했다는 주장입니다. LH는 앞으로 공급하는 3기 신도시 본청약에 기본형 건축비 상승 등을 반영할 전망으로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3기 신도시 최종 가격이 추정가 대비 20% 이상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확실히 저렴하게 공공분양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